곱하기 몇 번부터 해줄까? 7번, 8번, 9번?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되겠지? 괜찮아요? 해설 필요한 사람? 괜찮아? 10번은 어때? 10번도 괜찮아? 쉬운 문제야 얘들아. 10번까지는 괜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뭐 최대 최소값 찍어서 하면 금방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각자 합시다. 그 다음에 11번부터는 할게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개념이 좀 바뀌어서 중간에 이제 극대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불연속일 때도 정의가 돼요. 자, 그래서 11번에 일단 함수가 고정이 되어 있는 애는 그냥 빠르게 그리고 이렇게 된 애는 그냥 딱 그려주고 여기를 이제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하면 이제 4의 위치가 되고 여기는 1. 그러면 이제 3차 함수 뭐 비율 같은 거 쓰면 이 정도 정의 조사가 됩니다. 자, 왼쪽은 이제 정확하게 그려낼 수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극대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찾아내시면 F1, 2, 3 여기 극대 극소 모든 극값의 합이 10이라고 했는데 일단 3차 함수에서 이제 극대 극소의 값을 이제 각각 구해주면 괜찮아. 근데 이걸 이제 변곡점을 이용하면 좀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F2의 값이 극대랑 극소를 더한 거에 딱 가운데가 돼요. 이거는 이제 3차 함수 성질이라서 알고 있으면 좋아. 그래서 극대 극소를 두 개를 더한 애는 F2의 값의 두 배가 됩니다. F2의 값은 조사하면은 3이 나와요. 6이 나와. 근데 모든 극값의 합이 12가 나와야 되는데 6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4보다 큰 쪽에서 이제 극값이 하나가 더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직선이 이제 해결을 해줘야 돼. 그럼 만약에 직선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얘는 또 극소가 되니까 이 값이 좀 모자르게 되고 직선의 입장에서 이렇게 극대를 만들어줘야 돼. 이게 이제 극대야. 이게 극대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개념 문제를 좀 쉬운 걸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6이 나오면 돼. 직선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은 K에 4 빼기 5가 6이 되도록 하면 K 값은 이제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되고 그러고 나면은 뭐 이제 직선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자, 이 정도 얘기하고 12번은 어때? 일부러 어려운 문제는 좀 배제를 해서 이번에 12번 맞춘 사람 그래도 12번 괜찮아요? 괜찮네? 자, 여기는 그냥 가볍게만 방향만 잡아줄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목이 그냥 가끌가끌하게 돌아가는데. 자, 내접하는 원이 있고 CD의 길이가 1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사각형이 나오면은 마음속에서 준비를 해야 돼. 뭘 준비하냐면 길이와 각에 대해서 준비를 항상 해야 되는데 모든 도형은 길이와 각에 대해 준비하는데 특히나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해서 길이는 요거 하나밖에 없고 각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 요 각과 요 각 이게 이제 두 개의 각을 합치면 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각을 두 개를 항상 준비를 하시고 12분 진짜 잘 맞췄네. 진짜 방향만 줄게. 그 다음에 사인 B가 나왔어요. 이 사인 B라고 하는 애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 BAC 요 각을 하나를 뭐 알파 정도로 할게. 그 다음 BCD 여기를 베터로 합시다. 근데 이게 각이 따로 논단 말이야. 각이 따로 놀기 때문에 사인 법칙에서는 삼각형 한 군데서 봐주면 좋은데 그래서 요 놈을 파이 빼기 알파로 이렇게 살짝 집어넣고 여기 사인 법칙을 씁니다. 그러면 같은 삼각형 안에서 따질 수가 있죠. 그때 사인 B가 1대2니까 당연히 이게 길이 B로 바뀌어. 이렇게 1대2로 바뀌어
해버려요. 이거에 대한 대응변, 이거에 대한 대응변. 그리고 이제 이 사인 값이 4분의 루트 15로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삼각형 이 안에서 코사인 제이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어. K, K, 1. 그래서 코사인 제이 법칙 한번 쓰면은 내 값이 나오고 그걸 이용해서 나머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얘기할게. 아이고, 13번 왜 이렇게 또 많이 틀렸을까? 자, 13번. 자, 일단은 로그 3x고 AB의 기울기가 루트 3인데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Y축에 접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원을 하나 그려놓고 그다음에 Y축에 접하고 X축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여기에 로그 3x가 뭐 대충 이렇게 지나가는데 얘랑 얘가 지름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가 A, 여기가 B. 이 기울기가 루트 3. 기울기가 루트 3. 자, 요점과 요점 이렇게 합시다. 자, 접했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니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접한다. 그 다음에 뭐 반지름 정도를 하나를 뭐 미지수로 하나를 놓을까요? 뭐 R 정도로 놓고 원의 중심이니까 여기도 R이 되고 여기도 R이 돼. 뭐 직선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직선과 곡선의 이제 교점으로서 이 좌표를 집어넣을 건데 A 좌표는 직선 위에도 있고 곡선 위에도 있다. 그 좌표를 표현을 하려고 봤더니 이게 기울기가 루트 3이라서 이 삼각형이 이제 특수한 삼각형이지. 여기가 60도짜리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2분의 R이 돼요. 그 좌표로 A를 표현할 수 있고 B를 표현할 수 있어. 자, A를 좌표로 표현하면은 X좌표는 R에서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들어가면 2분의 R만큼 거꾸로 오면 돼. 그래서 2분의 R이 되고 곡선 위에 있다. 로그 3의 2분의 R. 그 다음에 B 좌표도 마찬가지로 가면은 R에다가 2분의 1 더해주면 2분의 3 R이 되고 로그 3의 2분의 3 R이야. 원래는 이제 직선 위에도 있고 이제 곡선 위에도 있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기하적으로도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이 높이 차이. 이게 항상 해석하기라고 하는 건 X좌표, Y좌표에 대한 얘기거든. 그래서 X좌표는 우리가 다 써먹었어. 이렇게 Y좌표에다가도 넣었어요. 근데 Y좌표는 아직 다 써먹진 않았습니다. Y좌표에 여기에 높이차가 있지. 사실은 이제 뭐 직선에다 집어넣고 등호, 이제 같다라는 표현을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어차피 일단 X좌표는 이용을 했고 이제 사용하지 않은 Y좌표. 그래서 얘를 이제 마지막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루트 3R이 되죠. 루트 3R. 여기서 빼주면 되지 뭐. 두 개의 Y좌표의 차이가 루트 3R이 되고 이 R을 구하면 그냥 여기서 한 수니까 여기는 넘어갑시다. 이렇게 나와요. 자, 마지막에 이제 A, B의 X좌표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의 X랑 B의 X, A의 X랑 그 다음에 B의 X좌표를 구하라고 하는데 딱 가운데 이제 R이 있잖아. 그래서 2분의 얘가 R이고 곱해주면 이렇게 R값만 구해서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4번은 잠깐만 이게 틀린 건지 맞추고 있는지 모르겠네. 잠깐만 다시 그러면 14번 맞춰줘라. 맞네. 그냥 이것도 방향만 딱 잡고 넘어갑시다. 그럼 틀린 숫자를 써준 거구나. 저기서 빨리 채점을 해갖고. 자, 이게 다 퐁당퐁당 이렇게 틀렸네. 14번은 일단 뭐 그래프 자체가 다 나와 있어요. 0과 양수 A라고 했으니까 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fx가 그려지고 얘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가 0인 상태에서 끊어졌어. 근데 이 fx를 평행 이동을 시키래요. x 더하기 b 더하기 2b만큼을 평행 이동시켜서 얘가 미분 가능하게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지. 얘를 연속으로 만들면서 기울기가 0이 되도록 얘네들을 붙이려면 딱 한 군데밖에 없어.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여기랑 여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점을 이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이어 붙여줘야 됩니다. 그죠? 이 방법밖에 없다고. 기울기가 0인 상태에서 평행 이동해서 붙이려면 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높이차가 여기 2b, 그 다음에 이 간격이 b, 이렇게 해서 a, b의 관계식을 잡으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도 어렵진 않은데 그냥 계산하면은 뭐 열심히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데, 요거는 약간의 이제 테크닉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계산을 생으로 해도 괜찮은데, 이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수능 완성에 사실 정말 많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계산을 할 때 약간 이런 구조가 있어. 그 S2랑 S4 등비 수열에 있어서 얘네 관계식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 S2랑 S4, S8 정도 할까? S8로 갑시다. 등비 수열이니까 당연히 뭐 항을 쓰면 A1, A2, A3, A4 합이야. S8은 A1부터 해서 A8까지 이렇게 쭉 다 더해진 건데, 이게 등비 수열이다 보니까 요만큼이 여기 있고 요만큼을 X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면 얘도 X가 돼요. 여기 4까지가. 근데 A5부터 A8까지도 X로 표현할 수가 있지. 어떻게? 요만큼에다가 A1에다가 공비 R을 4번 곱하면 A5가 되잖아. A2도 마찬가지고 A4에다가 R 4제곱을 곱하면 A8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가 R 4제곱에 X가 돼. 이런 식으로. 혹은 홀짝에 대해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등비수열은 이렇게 이제 분리를 시켜갖고 표현을 하면은 계산상 이득이 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줄게. 자, 모든 항이 일단 자연수예요. 모든 항이 자연수.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게 뭔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a n 더하기 1은 뭐 항을 읽는 거는 어렵진 않지. r 제곱의 a n. 그러니까 n이 일단 짝수면은 일단 r 제곱을 곱하고 홀수면 r로 나눠주네. n이 홀수면. 뭐 느낌을 모르겠으니 그냥 막 밀고 가는 게 일단 맞습니다. 분명히 등비수열인데 절대값은 안 들어갔으면, 이게 사실은 이제 종류가 3개밖에 없어요. 등차 등비에 그 다음에 절대값 들어간 거랑 그 다음에 주기. 그러니까 수능에서 낼 수 있는 게 딱 요 정도 범주밖에 없어. 근데 여기 이제 절대값 안 들어갔으니까 그냥 대충 주기 아닐까? 뭐 이런 정도 생각하면은 맞아 떨어질 거야. 등비수열이잖아. 등비수열 안에서 주기성. 이런 거 생각하면 이제 편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갑시다. A1은 그냥 A로 놓고, A2는 n이 1일 때, 그러니까 홀수죠. 홀수일 때니까 얘는 R분의 A가 돼요. A3이면은 여기다 짝수에다 R 제곱을 곱해. 그럼 A가 돼, 다시. 그 다음에 A4가 되면은, 뭐야, 이거 좀 이상한데? R 제곱 곱하면은, R 제곱을 곱하면 RA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를 또 R로 나누면은, 다시 또 A가 되는 거고. A5는, 그래서 이거를 쓰면서, 규칙성을 찾아줘야 돼. R 제곱 A. 분명히 규칙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시 R로 나눠주면은 R, A가 돼요. 당연히 뭐 짝콜로 나눠줬으니까 짝콜에 대한 이제 항을 분류를 해서 135에 대해서는 R이 곱해지고 R이 곱해지고 쉽죠? 그래서 얘랑 얘도 R이 곱해지고 R이 곱해져. 공비는 이제 짝수 홀수 둘 다 R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시작 값이 다르죠. 그래서 짝콜로 그냥 나눠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이제 표현을 좀 예쁘게 가봅시다. 짝수 한 가지의 총합이 4배 A의 짝수항의 합. 잘 안 보이면 그냥 쓰면 돼요. 이거 뭐 별거 아니라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A의 2n까지 합이고, 얘는 4배 A2 더하기 A4 더하기 점점점 A의 2n까지 합입니다. 자,
자, 그냥 홀수의 합을 x라고 볼게. 홀수항의 전체 합을 x.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한 칸씩 곱해지는 형태니까 그러면은 짝수항의 합은 지금 여기에서 홀수항의 합이 a, RA, R제곱 A. 그럼 여기에서 R분의 1로 곱해졌잖아. 여기다 R분의 1 곱해지고 여기서 R분의 1 곱해지고 여기서 R분의 1 곱해지는 게 짝수항의 합이 돼. 홀수항 전체 합을 x로 넣으면 짝수항 전체 합은 R분의 x가 됩니다. 자, 이걸 두 개를 더한 애가 4에 여기 짝수항 R분의 x 이렇게 곱해버리면 이쪽으로 넘기고 이렇게 계산하면 x는 없어져요. 다 없어지면서 그냥 공비는 3 이렇게 가볍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제 모든 항이 자연수인 조건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까지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서 일단 r이 곱해지는데 r은 3이야. 그럼 숫자가 점점 더 커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제일 작은 숫자를 보면 돼요. 이게 제일 작은 숫자죠. 요놈이 제일 작은 숫자야. 요놈이 자연수가 돼야 돼. 모든 항이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그치? r은 3이니까 여기 3. 그럼 얘를 최소의 숫자로 만들려면 a가 3이면 되죠. 여기가 a가 3이 돼서 1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면은 뭐 a도 가장 작게 그냥 r은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최소의 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야? 이거 20번 왜 이렇게 많이 들렸어? 20번 맞춘 사람 그래도 오 뭐지? 20번 잠깐만 20번은 그냥 산수인데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자 20번 봅시다.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3차함수 위의 점 n, f, n에서의 접성과 수직. 자 그러면은 fx는 그러니까 3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런 3차함수에 여기 n에서의 접, 선의 수, 직이 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요. 접선과 수직이고 점이 2,0을 지난데 2, 그러니까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이니까 사실 이 점에서의 기울기 값만 따오는 거고 이제 여기 2,0이라고 하는 값을 지나가도록 하면 되죠. 기울기만 따오면 돼요. 자, 미분을 합시다. 3x 제곱에 3 이거의 수직이 되는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여기다가 이제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에 역수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지. 마이너스 3 n제곱 빼기 3분의 1이 기울기가 돼.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고 이 점에서 수직이 아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기울기 값이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점을 지나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 x 빼기 2 더하기 0 이렇게 하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그 y절편을 an이래요. y절편이니까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되지. x에다 0을 집어넣어버리면 an이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하면서 3n제곱 빼기 3분의 2가 되고 3분의 2를 이제 뭐 밖으로 끄집어냅시다. 3분의 2를 그러면 n 빼기 1 n 더하기 1 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n은 2에서 9까지의 합인데 이거 이제 부분분수를 찢어내면 되지. 3분의 1에 여기 부분분수 찢어내면은 이제 2만큼이 또 여기에서 없어져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시그마 n은 2에서 9까지 n 빼기 1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나열 2를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빼기 뭔가 좀 이상한데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한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3분의 1. 여기다 다시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그 다음에 점점점 어디까지 가는 거야? 9. 9면 8분의 1 빼기 10분의 1. 여기까지 가는데 살아남는 애가 여기다가 이제 3분의 1 빼기 5분의 1을 뺐는데 이렇게 없어지고 살아남는 애가 앞에 이렇게 더하기로 2개 여기서 빼기로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살아남죠. 정리만 하면 3분의 1에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9분의 1 빼기 10분의 1. 자, 이것만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135분의 58 이렇게 나오네요. 두 개를 더하시면 193 이렇게 나옵니다. 부분분수 시그마에서는 기본 계산이고 21번으로 갑시다. 21, 22를 많이 틀렸구나. 또 확통을 또 이렇게 가야 자, 21. 실수 알파에 대해서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가조건. 근에 대해서 따지는 거야. x가 0으로 가요. x분의 fx가 일단 0입니다. 그럼 fx는 x를 인수로 갔는데 한 개만 가지면 안 되지. 한 개만 가지면 상수로 나오니까 두 개 이상을 가져야 돼. 그러면 이게 근에 대한 얘기야. 근. 그러니까 fx는 일단 x랑 근을 한 개 이상, 그러니까 두 개 이상, 두 개 또는 세 개를 가질 수도 있어요. 네 개는 4중근은 안 배우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알파에서 또 근이야. 그럼 또 x 빼기 알파라고 하는 거기서 근이 이제 한 개. 8이라고 하는 이제 값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그 두 번째 조건에서는 다시 쓰자. x 빼기 알파분의 fx가 8. 이거를 해석하는 거는 이제 기울기로 해석을 하면 이게 f'0이 0이다 라고 해석을 해도 좋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해석하면 f' 알파는 8이다 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나 조건이 이제 문제인데, 나에서 이게 모든 양수 k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k에서 k 이 사이에서 얘가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k가 존재한대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4차 함수를 0과 알파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근 2개짜리라고 해볼게. 근 2개짜리면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지금 이제 대칭 k 값을 잡았을 때 어떤 k를 잡아도 이게 이제 감소하다 증가하는 형태가 되니까 증가하는 구간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가 없어. 그럼 여기서 3중근을 가지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적당한 k를 잡았을 때 대칭값으로 감소하네. 이런 k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랑 요게 이제 합쳐져 갖고 3중근을 만드는 겁니다. 3중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근에 대한 얘기로 스토리로 들어가면, 근에 대한 스토리로 들어가면 근에 대해서 한 개나 두 개나 세 개나 따지는 게 결국에 이제 교육 과정에서 문제로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중근을 여기서 숨겨놓고 나 조건에서 하나의 조건을 더 줘서 3중근을 숨겨놓은 겁니다. 모르겠으면 그냥 찍으면 돼. 여기서 2 아니면 3. 에라 모르겠다 3일 것 같아 하고 이렇게 그냥 풀어내면 돼요. 자, 이렇게 됐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기울기가 8인 것만 결정을 지으면 돼. 그래서 fx는 최고창의 개수는 1이라고 했으니 x의 세제곱에 x 빼기 알파를 가지고 f' 알파가 8인 거를 계산을 하시면 요거는 그냥 산수니까 할 수 있지. 알파는 2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2번은 잠깐만, 몰살이네. 자, 이거는 방향하고 풀 수 있는 정도까지만 잡아줄게. 하여튼 뭐 수능이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평가원에서 계속 22번을 지수로 검수를 내주고 있는데, 그 예비 시행에서 2028학년도 예비 시행에서도 마찬가지로 22번에 지수로 검수를 집어넣었어.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문제가 30번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킬러 문항은 수능에서 이 지수로그 함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자, 해봅시다. 이게 이제 부등식의 표현과 그다음에 사이값 정리 뭐 이런 것들을 써줘야 돼. 그리고 경계값을 우리 이제 방학 때 매일만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기억할 건데 이게 루트 2, 2루트 2, 32 루트 2 이 경계만 딱 잡고 해도 대충 답은 나와요. 자, AX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위치 2인 애가 고정이 돼 있지. 고정이 돼 있고 Y는 로그 2X 그 다음에 대충 뭐 이렇게 로그 2X를 조금만 더 땡겨서 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 T값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적당하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를 하나를 그려놔요. 자, 경계가 있습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되는데 이 CA의 길이의 이제 경계 루트 2 이게 루트 2면은 이게 가로 세로 여기 X좌표 Y좌표 중에서 X좌표는 여기가 이제 1로 고정이 되지. 여기가 1이 기준이야 1 이거보다 커야 된대. 여기보다는 크게 교점이 나와줘야 된대요. 그럼 대충 이 정도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다 2루트 2 그러면 경계가 되는 것도 x는 2지. x는 2에서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얘가 나오면 여기가 2루트 2 여기가 루트 2 y좌표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x좌표에 대한 고정값은 있어요. 여기가 경계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CB의 길이가 32 루트 2가 돼. 32 루트 2면 대충 이 정도가 딱 들어갔을 때 여기가 32 루트 2면 이 좌표가 32가 되면 되는 거지. 32. 32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자, 일단 이 상황을 일단 그려봅시다. 그려보면 자, 1과 2, 이 왼쪽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 오른쪽에 대한 부분을 두 개로 나눠서 그냥 생각하면 자, 첫 번째 1과 2에서 곡선이 하여튼 뭐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랑 여기가 고정점이에요. 곡선에서 1과 2가 떨어질 때 직선 마이너스 1인 애가 이렇게 들어가야 가란 얘기야.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됐을 때가 루트 2.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애가 2루트 2.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시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이에 집어넣어주면 되지. 그리고 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아까도 뭐 해석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X좌표 아니면 Y좌표에 대한 얘기고 X좌표가 1, 2로 표현을 했는데 이걸 X좌표로 풀 수도 있어. 근데 Y좌표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낫죠. 왜냐면 X값을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들어가도록 T라고 하는 애가 이 사이에 이렇게 딱 들어가도록 그 다음에 여기 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 들어가도록 이 경계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 그 다음에 얘랑 얘 요거를 이제 부등식으로 예쁘게 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AX고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T야. 자, 요 값에다가 X는 1을 집어넣어 봅시다. 1을 집어넣으면 A, 그 다음에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T.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여기에 직선의 값이 더 커야 돼. 이렇게 크거나 같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2가 됐을 때 마찬가지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a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t. 이거는 곡선이 이거보다 크도록 해야 이 중간쯤에 교점이 생긴단 말이야. 그 중간쯤에 교점이 생기는 게 여기 있는 길이로 부등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자, 요거를 이제 기준을 뭘로 잡을 것인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t가 그냥 1차식이니까 t를 가지고 잡아도 되고 사실 a를 가지고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a 값이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애가 2에서 7까지를 다 집어넣어야 돼. 뭐 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 그냥 집어넣는 거야. 하여튼 뭐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a제곱 더하기 2 하나가 더 남았어. 요거를 끝이 아니고 이쪽에서도 또 해줘야 돼요. 이쪽에서도 자 32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32를 봅시다. 얘가 y는 로그 2의 x인데 여기에 32를 집어넣어버리면은 이게 y좌표가
여기가 5가 나오지. 요거보다 크지 않아야 되니까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5를 32를 집어넣었을 때 y 좌표가 요 놈보다 이렇게 크도록, 이쪽이 크도록 작업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32를 집어넣어요. 여기 요 놈하고 다시 마이너스 x 더하기 t, 여기에다가 x는 32를 집어넣으면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아니 32 마이너스 x는 32를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커야 돼. 37 값이 나오는데 t라고 하는 애는 37보다는 작게. 자, 그럼 부등식 두 개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된 부등식 하나 하고 이렇게 된 부등식을 두 개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 a 값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얘네 그냥 단순한 값을 물은 게 아니고 이걸 만족시키도록 하는 t의 최대와 최소값의 차를 fa라고 했어. 그럼 a 더하기 1에 여기다가 이제 a에다가 2부터 7까지를 집어넣어봐야 얘는 이제 8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7을 집어넣으면 7, 7은 49에 51 이렇게 되잖아. 그럼 37을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황이 요 놈을 가지고 두 가지로 생각을 해줘야 돼. a 더하기 1에서부터 a제곱 더하기 2에 37. 그러니까 부등식 입장에서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얘가 최소, 얘가 최대 a제곱이야. 그래서 a제곱 빼기 a 더하기 1 이게 fa가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그 경계를 또 찾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 경계를 찾아내는 얘기 그냥 여기다 막 다 집어넣어갖고 그냥 확인하는 게 제일 나아요. 하여튼 그 경계가 대충 한 7은 확실하게 넘고 6, 36에 그럼 6, 7은 아마 6, 7은 이쪽 범위가 될 거고 6하고 7은 그러니까 다시 하나 더 그리면은 a 더하기 1하고 37하고 a제곱 더하기 2가 돼서 요렇게랑 요렇게 요만큼이 성립하는 구간인데 이제 6하고 7은 하여튼 요 상황이 될 거고 여기 a제곱 더하기 그래서 37이 최소가 a 더하기 1 형태로 6, 7은 가고 그 밑에 있는 5부터는 이쪽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산수입니다. 산수.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확통은 23번부터 뭐야 왜 틀린 사람이 있어. 23, 24 틀리면 안 됩니다. 25까지도 이거는 그냥 단순한 계산. 그 다음에 26번 왜 이렇게 틀렸지? 틀린 문제는 아닌데? 26번부터 뭔가 이상한데? 쟤좀 잘못된 거 아니야? 틀린 사람 개수 아닐까? 자, A, B, C, D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모양의 탁자에 모두 둘러앉을 때 A는 B와 C는 D와 서로 마주 보도록. 자, 뭐 8자리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되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8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 일단 A를 아무 데나 앉혀. 이거는 경우의 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A와 B는 그냥 무조건 마주 앉는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얘도 경우의 수가 없어. 한 개. 자, 그 다음에 C, D를 마주 앉혀야 되는데 C, D를 마주 앉히려면 축으로 생각하면 좋죠. 이렇게 마주 앉힐 수도 있고 이렇게 마주 앉힐 수도 있고 이렇게 마주 앉힐 수도 있어. 자, 3개의 축에서 만약에 여기 C와 D가 이렇게 앉는 경우가 있고 여기가 C, D 이렇게 앉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곱하기 2. 그 다음에 나머지를 그냥 앉히면 되죠. C, D가 앉히면 나머지 4자리가 있으니까 그때는 4팩토리얼 해주면 됩니다. 여기 답이에요. 그 원순열이라고 하는 애를 이제 풀 때 다 이제 배열을 하고 나서 8로 나눠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 위치를 잡아내는 요 위치가 돌아가서 전부 다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고정해주는 고정 논리라고 하는 게 있어.
고정을 해서 경우의 수 1개, 1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27번도 이거는 좀 이상한데, 자 봅시다. 27번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아마 공식을 까먹어서 그러지 않을까. 자, 배달 대행 업체를 이용한 고객의 배달 대기 시간은 평균이 M. 자, 배달 대기 시간을 X라고 변수로 집어넣으면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게 평균이 M.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시그마. 이렇게 쓰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49명을 추출을 해요. 49명을 추출을 하면 이게 표본이 되는 거고, 표본에 대해서 여전히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M은 똑같이 끌고 가고, 요놈은 49로 루트 49로 나눠주면 되지. 루트 49분의 시그마 제곱. 여기에 M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이때 뭐 여기에 제곱이 들어가야 되니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쓰자. 7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그냥 씁시다. 그냥 공식이에요. 자, 실내 구간이 나왔어. 실내 구간 B 빼기 A. B 빼기 A가 2.8. 2.8인데 얘는 실내도 상수를 곱하고 여기에서 2배 해서 실내도 상수는 밑에 보니까 95%짜리가 Z가 1.96이지. 1.96을 여기 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요거 그냥 아까처럼 그냥 할 거. 요건 벌써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하면 되죠. 공식으로. 요것만 풀어내면 끝입니다. 이게. 요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공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뭐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원래는 m에 대해서 이게 x바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b야. b에서 a 빼면은 x바가 없어지잖아. x바가 없어지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내도 구간 길이라고 하고 그냥 공식으로 그냥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8번은 또 이렇게 잘 풀었네. 뭐지? 진짜인가? 28번 맞춘 사람. 나름 28번 못 풀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긴 한데 이것도 방향만 잡아봅시다. 자, 1, 2, 3, 4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부분집합을 뽑아서 A, B라고 했는데 N에 A 합집합 B 원소의 개수랑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곱해서 4가 나온대요.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의 차를 했더니 1이 나와. 그러니까 이 말은 같지 않다라는 거지. 집합이 같지 않으니까 이게 4가 나오려면 2개 곱하기 2개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합집합과 교집합이 개수가 같아서 집합이 완전히 같아지는 경우는 없고, 그래서 4 곱하기 1 이렇게 돼야 되죠. 자, 4 곱하기 1 해주면서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A하고 B에서 교집합이 1개가 무조건 나와야 되고, 여기가 1개, 그 다음에 B가 조금 더 크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니구나, 조건부 확률이네요. 요거 1대 이거 아니지. 왜 그래? 요거 1대 요거 1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싹 다 구해야 돼. 그러고 나서는 1개 차이 나는 특별한 애들을 따로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3개면 여기 3개 합쳐서 뭐 3개가 되고 1개 이렇게 하면은 전체가 4개에서 교집합 1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거를 이제 다 구해줘야 돼. A하고 B에 대해서 일단 전체 조건이 요 놈이니까 위의 조건으로 다 맞춰줍니다.
여기는 1개. 그 다음에 이 합집합이 4개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2개가 되면은 여기 1개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대칭 상황이 있겠죠. 여기가 2개, 1개, 여기가 3개, 1개. 아마 개수가 똑같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애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먼저 1개를 골라요. 집합 4개 중에서 1개 고르고 그 중에서 남은 3개를 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뭐 굳이 쓰면 3콤비네이션 3 이렇게 4개. 근데 이 상황은 하여튼 이 차이가 이렇게는 될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뭐 전체 상황은 안 될 거고 원하는 이 조건은 안 될 거고. 자, 이쪽이 지금 딱 하나만 만족하는 애지. 만족하는 애 이거를 일단 구해보면 4콤비네이션 1 나머지 이제 3개 중에서 또 1개를 골라냅니다. 3개 중에서 아니 2개를 골라야지. 3개 중에서 2개. 나머지는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뭐 굳이 또 표현하면 1콤비네이션 1 이렇게 되겠네. 여기 먼저 뽑고 그 다음 3개 중에 2개 뽑고 나머지 하나 이쪽으로 보내고. 자, 그래서 이게 12개가 나오네. 이게 이제 조건에 만족되는 거지. 밑에 조건에. 여기도 이제 12는 나오지만 그리고 여기도 이게 4개, 이게 4개가 나오지만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체를 다 더하면 12 더하기 12 더하기 4 더하기 4분의 딱 만족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12. 이렇게 해서 조건부 확률을 완성시키면 됩니다. 특별하게 원하는 이제 조건을 더 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9번은 29번까지는 잘 풀어야지. 30번은 문제가 좀 특이해서 해설을 두고 각자 풀도록 합시다. 이거 다 틀렸네. 자, 29번까지는 하자. 29번. 어느 가게에 사과가 4개, 풀이를 좀 몇 개를 알려줄게. 사과가 4개, 귤이 6개, 그 다음에 배가 6개. 그냥 뭐 다 써서 풀어도 돼요. 이 중 2개의 과일을 선택해서 그릇 A에 담고 그 중에서 2개를 A에 담고 그 다음에 남은 과일 4개 이 중에서 남은 거를 또 이제 4개를 뽑아서 B에다가 또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단 같은 종류의 과일은 서로 구별하지 않고 그릇에 한 번도 담기지 않은 종류의 과일이 있을 수 있다. 자, 여사건이 편리하긴 해요, 이게. 근데 여사건 구조가 잘 안 오면 그냥 정사건으로 다 나열해도 돼. 자, A를 기준으로 해. 2개 들어가는 거잖아, 2개. 자, 그러면 여기에서 튀는 애가 사과지, 사과. 그럼 사과를 2개를 갖는 경우. 그 다음에 사과 1개, 귤 1개. 사과 1개, 배 1개. 아니면은 이제 뭐 여기에서 더 들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귤 2개, 그 다음에 귤 1개, 배 1개, 그 다음에 배 2개. 이렇게 다 나열해도 돼요. 이걸 먼저 보여줄게. 이게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를 알아야 다음에도 그냥 겁없이 그냥 나열을 한번 해보지. 자, 사과 2개 먼저 가봅시다. 사과가 2개가 되면 B 입장에서는 사과가 지금 4개 중에서 2개가 없어졌으니까 남은 게 2개예요. 그럼 사과 입장에서 빵개, 1개, 2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 그렇지? 그러면 자, 이제 남은 거 이제 B에다가 4개를 넣어야 되는데 사과가 빵개니까 남은 귤과 배 중에서 4개를 뽑아내면 돼. 자, 이거는 서로 다른 2개에서 4개를 뽑아내면 되죠. 2H4 얘는 계산하면 5예요. 이게 분명히 그때도 한번 보여줬는데 규칙성이 명확한 게 있어. 자, 사과 1개를 했습니다. 3개를 뽑아야 돼요. 서로 다른 2개에서 3개를 뽑습니다. 그럼 얘는 4 콤비네이션 3이라서 4가 돼요. 자, 그럼 뭐가 되겠어 이거? 자연스럽게 3 아니면 개수를 그냥 세도 돼. 이건 2H2가 돼. 자, 별로 안 어렵지. 이거 계산하시면은 12개 이렇게 나옵니다. 사과 1개, 귤 1개를 A가 갖고 갔어. 사과 1개, 귤 1개. 자, 그러면
아, 여기 좀 많은데. 사과가 개수가 하나가 더 남으니까 얘가 B가 사과가 0개, 사과가 1개, 사과가 2개, 사과가 3개까지 갖고 갈 수가 있네요. 근데 그래 봐야 자, 사과가 0개는 아까 했습니다. 5, 사과가 1개 했어. 4, 3, 2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14개. 자, 사과 1개, 배 1개. 이 개수 똑같겠죠? 왜냐면 귤은 넉넉하게 있고 배도 넉넉하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2개를 갖고 가는 게 귤 2개를 갖고 가도 B가 귤 4개를 다 갖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여전히 14개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귤 2개, 귤 1개 이렇게 A가 이렇게 갖고 가더라도 넉넉하게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B가 4개씩을 충분히 이렇게 귤 2개를 A가 갖고 가더라도 귤 4개를 B가 갖고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서로 다른 이제 사과도 남아있으니까 여전히 사과도 남아있는 상태니까 사과도 4개가 다 남아있는 상태니까 B의 입장에서는 사과 4개, 귤 4개, 배 4개까지를 다 갖고 갈 수가 있어. 서로 다른 3개에서 4번을 선택하고 이렇게 되는 게 3개 3 이렇게 곱하시면은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네. 3H4는 6 콤비네이션 4인데 6 콤비네이션 2고 6 콤비네이션 2는 6, 5, 15 곱하기 3이니까 45 나오고 있네요. 45 그냥 더하면 됩니다. 별거 없죠. 실제로 내가 이제 수능을 준비할 때는 중복조합을 안 배웠어. 중복조합 개념을 안 배웠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중복조합을 어떻게 풀었냐면 그냥 이렇게 다 노가다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교과 과정이 이제 개편이 되면서 중복조합을 정식으로 배우고 H 기호를 딱 배웠거든. 근데 뭐 이런 게 있어도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나열하면 돼. 자, 이제 이런 거에 나는 아직도 이런 방법을 선호합니다. 왜냐면 이 방법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나중에 조건부 확률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에 B가 사과 1개를 가져갈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걸 결국에 다 세야 돼요.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어. 푸는 방법이. 다른 방법은 뭐 안 돼.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 결국에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그거 맞추려면 결국에 이렇게 나열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돼. 자, 근데 하여튼 요거는 이제 조금 쉽게 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사건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사건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과가 4개니까 이 4개에 대해서 5개, 6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근데 5개, 6개는 있을 수가 없으니 그 숫자를 빼버리는 거지. 그 방법으로 이제 풀어 나가는 겁니다. 자, 일단 A가 그러니까 사과가 6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 그러니까 사과가 6개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A가 그냥 뭐 넉넉하게 다 있는 거니까 서로 다른 3개에서 A가 2개 갖고 하는 거니까 3H2가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3개에서 4개를 이제 뽑아가면 돼. 이걸 계산을 하면 이거는 이제 여기가 이게 어떻게 되니? 4 콤비네이션 2 6이고 6 콤비네이션 4 15 그럼 전체가 90이야. 전체가 90이고 여기서 안 되는 데를 이제 빼는 겁니다. 안 되는 데는 당연히 사과가 5개 있을 때 6개 있을 때야. 이제 A의 입장에서 여기서 빼는 경우가 A의 입장에서 A가 1개를 갖고 가고 사과 1개를 갖고 가고 B가 사과 4개를 갖고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없잖아. 그 다음에 A가 사과를 2개를 갖고 가고 B가 사과를 3개, 사과를 4개 갖고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빼는 거야, 반대로. 그래서 5개, 6개일 때를 그냥 전체의 경우에서 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A가 사과 하나에 B가 사과를 4개를 갖고 가면 이제 A가 갖고 갈 이제 과일이 있어야지. 그럼 그 짝꿍이 귤일 수도 있고 배일 수도 있어. 그러면 2가지. 이렇게 짝꿍으로 하나. 그럼 A가 사과 2개니까 끝났어. 그럼
그럼 B의 입장에서는 사과 3개를 갖고 가면은 이때 마찬가지로 남은 과일 하나, 4개를 총 갖고 가야 되니까 여기서 2가지. 요렇게 2개, 그러니까 4개, 1가지. 총 5가지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85가 답이 됩니다. 어떤 게 편하든 정확하게만 풀 수 있으면 돼. 근데 이 6건이 이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하는지를 이제 좀 논리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납득이 되면 이게 빠른 풀이지. 근데 이 풀이가 나쁜 건 아니야. 이 풀이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자, 일단 이 정도 합시다.